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라서 동시효과에 많은 거래량과 함께 변동성이 큰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HLB는 상방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종목들도 급등락이 오고 가는 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취임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50억은 유지를 피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정 지은 말은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아무래도 좀 국가 수장이다 보니까 그냥 50억 합시다 라고 얘기를 그냥 확 뱉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뭔가 찝찝하게 조금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주가 시장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변동성이 하락으로 좀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금세 회복은 되긴 했습니다. 조금 상승 방향을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유지가 되는 것은 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50억이었는데 50억 한다고 그게 호재가 될 수는 없고 그냥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뿐이고, 좀 중요한 거는 이 배당분리과세 요게 조금 더 다시 돌려놓는, 이소영 의원이 추진했던 그 내용까지 다시 올리고,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정말 호재로 받아들이려면 50억이 아닌 100억 정도로 올려도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HLB 관련돼서 베리스모 관련된 뉴스와 HLB 승인 신청 과정에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 베리스모 고용암, 카티 임상 순항, 향후 데이터 발표라는 문구에 뉴스가 나와 있고요. 임상 1상 코호트 4 마무리 단계, 미국 주요 학회에서 중간 데이터 발표 예정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이 회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병원, MD 앤더슨 등 주요 암센터에서 환자 투여를 진행 중이며 코호트 4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을 했다. 베리스모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학회에서 안전성 및 초기 효능에 대한 일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이라고 했었는데 또 연말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재발성, 불응성, 난소암, 당감암, 중피종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며, 이번 임상 1상은 안전성과 초기 효능을 평가하고 임상 2상 적종량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해당 적응증들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영역으로 임상 2상에서 확정적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FDA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치료제 대비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1상은 약을 어느 정도 투여해야 효과가 좀 극대화 나오는지 요걸 알아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어떤 암종에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을지 이제 이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구체화 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될 약들은 일상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잘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객관적 반응률을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면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얘가 임상은 좋게 나오지만 ORR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에 따라 얘가 시장성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로 인해서인지 이노베이션이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삼수 준비하는 FDA 삼수 준비하는 HLB 희망 고문과 역전 기대 엇갈리는 반응, 이렇게 문구에 자극적인 문구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구주주들의 희망 고문일지, 아니면 정말 시장을 역전시켜서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약이 승인을 받을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HLB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를 따내기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지난 3월 최종 허가가 불발된 지 6개월 만에 본격 행보다. 회사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차례 허가가 거절된 전력이 있는 만큼 주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주주들끼리 반신반의하다 얘기겠죠. 저도 이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1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HLB 리보세라닉과 항서제약 카멜리주맙 병용요법을 승인하지 않고 발급했던 CRA 원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원문에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생산시설에서 발견된 CMC 결함 보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HLB 측에 전달한 CRL에는 항서제약의 CMC 문제와 카멜리주맙 정식 승인 이전에는 리보세라닙을 단독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했다. FDA가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에게 전달한 CRL에 따르면 리보세라닙의 안전성의 유효성과 카멜리주맙과의 병용요법에서만 입증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독은 안 되고 병용요법에서만 증명이 됐으니까 카멜리주맙이 승인이 돼야지 허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항서제약 CRL에는 폼 483에 기재된 결함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응답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폼 483은 FDA가 현장 점검 뒤 규정 위반이나 미비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HLB 측은 항서제약의 설비 등 관한 사안은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HLB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CRL에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나 현재 블록버스터 약물을 생산,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항서제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항서 측에서 지금 뭐 HLB 넌 빠져 있어, 뭐 이런 의미죠. 우리가 할 테니까 괜히 뭐 입 털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주도적으로 엘레바가 진행을 했던 두 번의 승인 과정에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서가 뭐 잘못되더라도 우리 탓으로 어차피 실패하면 항서 탓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해서 되든 안 되든 끝장을 봐야지, 괜히 남의 손에 맡겨서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항서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 항서 측이 이번에는 칼을 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월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받았던 첫 CRL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 CRL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클래스 1을 받을 경우 답변만 하면 7월에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진 회장이 그때 밝혔죠. 근데 뭐 이게 안 됐다라는 얘기들을 쭉쭉쭉쭉 하고 있고요. 자, HLB 측은 2차 수령 당시 카멜리주맙 CMC의 실사에서 제기됐던 세 가지 지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라 판단한 클래스 1 사안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과적으로 FDA 의중을 잘못 이해한 것이 됐다라고 밝혔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FDA 관련된 인사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영입을 했는데 이걸 의도를 파악을 못한다면 FDA 출신들을 영입한 목적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이거를 파악을 하라고 그 사람들을 돈 주고 구했는데 박사, 석사 출신들의 사람들을 여러 구해가지고 의중을 파악을 못했다. 정말 이거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점에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의 CRL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적으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재신청 시간이 좀 늦더라도 FDA가 요구한 수준보다 그 이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는 말이 안 나오게끔, CRL이 나오지 않게끔 이런 행보를 가겠다는 항서 측 입장이 저는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만약에 HLB가 또 요번에도 만약에 엘레바가 주도를 해가지고 빨리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했으면 저는 뭐 HLB를 손을 놨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봤던, 희망의 빛으로 봤던 부분이 앞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서 제약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 자, HLB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지만 연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이다. 아무래도 6개월 데이터가 12월 달에는 늦어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올 연말 안에는 재신청을 완료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놀고 계십시오. HLB는 HLB를 놔두고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도 뭐 금액은 HLB에 거의 다 투자하고 계셔가지고 남은 돈이 얼마 없으시겠지만 그렇게라도 시간을 때워야 저희가 HLB를 기다리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댓글들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자, 없더나. 예, 넘어가겠습니다. 참 댓글들이 뭐 그렇네요. 항암제 기업을 투자하는데 암 걸리겠다 뭐 이런 댓글들 뭐 주로 나오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유상증자를 신청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유상증자 발표 급락 시점 이상을 회복하는 상당히 강합니다. 젠백수도 좋고요. AB온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인투셀도 이제 뭐 좀 극복을 해가는 것 같고 알테오제는 동시효과에 좀 밀린 것 같고 펩트론도 뭔가 일라이 릴리와 뭔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셀트리온도 동시효과에 뭐 끌어올렸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수소 종목들이 괜찮았고 원전주는 건설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가 좀 밀렸고요. 자, HLB 쪽으로 들어와서 항서제약은 오늘 좀 많이 내렸다가 다시 조금 말아 올렸고요. HLB는 1.29% 상승을 했고 펩은 0.5%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2% 상승을 했고 HLB 제넥스는 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지는 173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파나진 아직 뭐 아픕니다.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거론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 5일선 많이 멀죠.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파나진도 좀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683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도를 했고요. HLB 이노베이션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41선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더 가려면요. 이 1600원대 이탈 없이 그대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좀 단기적으로 한 2000원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보일 거예요. 그게 아니고 또다시 1600원 이탈하는 반납하는 봉 장대 음봉 같은 게 또 출현을 한다면 이거 아직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좀 더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과 발표가 연말이나 내년 초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빨라야 10월이고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아서 지금 일단 입지를 한번 넣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302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과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와, 연기금 용감하네. 자, HLB 테라피틱스는 뭐 동일한 모습입니다. 계속 5일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2885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횡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체 뭐 지금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고 지금 빨리 뭔가 미국 임상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순항한다는 느낌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풋옵션 관련된 얘기들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가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1319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바이오 스텝도 보시다시피 5일선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21선 정도는 지지해주면서 다시 돌아 올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의미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글로벌입니다. 215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고요.
자, HLB 글로벌도 오늘 뭐 5일선 정도는 도전을 했지만 실패하고 양봉 도치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내일 금요일 마감이기 때문에 조금 더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HLB가 지금 돌아 나가려는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살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차트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자, HLB 제약은 14,0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현재로서는 이 13,780원 이 자리를 이탈 없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켜주는 게 단기적으로 좀 중요해 보이고, 이 자리가 깨지면 12,000원대까지도 열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HLB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종목이 그룹주 가운데 몇 개 없습니다. 뭐 계열사들도 많고 메시지들도 많고 재료도 다 다르겠지만 그나마 실적 나오는 HLB 제약이나 대장인 HLB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노베이션, 글로벌 뭐 요 정도가 조금 볼만하지. 나머지 애들은 얘들이 지금 뭐 괜찮은 애들이 못 가면 걔들도 갈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고요. 여튼 빨리 HLB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시장에 아직 지금 완전 관심도도 떨어졌고 시가총액도 9위에서 10위 지금 왔다 갔다 그러고 3천당 제약도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3,4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금 계속 보라색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지금 차트도 별거 없어요. 예, 지금 뭐 얘 깨지면 또 다음 밑에 보라색 선이 2,000원대고 뭐 이러니까 3,100원대구나. 지금 웬만하면 저 밑에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아유 진짜 끔찍한 상황인데 뭐 메시지가 없네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HLB 주식도 들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진영구 회장님 말대로 소각장 팔고 폐기물 처리장 팔고 그러면 1,0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돈을 제발 일생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좀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달라. 합병을 할 거면 합병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그거 팔아치워 가지고 흑자 회사를 살려고 노력을 해본다든지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뭐 전달이 안 될 것 같지만 누군가 전달이 된다면 좀 전달해서 일생 좀 살려달라고 좀 외쳐주십시오. 이거 정말 이거 문제의 종목입니다. 문제의 종목. 박수 받는 유증 뭐 이런 거 바라다가 지금 뭐 박수가 아니라 손도 다 없어졌어요. 너무 이제 칠 박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아휴, 재미없는 장의 하루에 하루 연속인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좋아요. 예, 시장은 좋고 HLB는 항상 제자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뭐 여러 종목들은 계속 치고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잘 가면 좋은 종목인 거죠. 삼성전자도 주가가 안 오르면 쓰레기 잡주가 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잡주라도 주가만 오르면 저한테는 뭐 황금 주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지 말고, 시장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남의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실전의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뭐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긴 시간들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네, 정말 이거 뭐 우리가 HLB 투자해가지고 자녀들도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미혼이었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갖는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럴 거예요. 정말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습니다. 기다릴 때는 정말 지겹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보니까 내 청춘을 다 갉아먹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볼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